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애이고 서울에서 60대 초반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에서 고려장을 치르려다가 죽음을 피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낯선 나라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며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아픕니다. 사연을 쓰는 것도 망설였지만 두 번째 삶에 감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은 소중한데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견디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자 문제로 인해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이를 포기했지만 그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들을 키워가며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려고 하면 어렸었던 아들은 더 이상의 삶을 부여주고 신의 후원을 실현해주고 싶습니다. 되게 표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른인 아들도 더 이상 이렇게 고통받아서는 안 되고 즐기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하기로 계획하면 아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여러 마흔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꼭 실현하고 싶은 것은 아들에게 주는 이전 내용 속 한국어 문장 생략, 정복, 참고사항, 트로엔 더 도옥 비에트뱅 티행 한콱 애넝청 토이콩 더 다잉 노상 에모티간 엔고 캑시오 6호 벤코 더 카피 비에이 페이스트 벤벤 네이베이오 구글 다익 더 다익 상간 엔고 몽 뮤안 척벤 메이맨 아이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개팅을 한다던 여자는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그 여자에 대해 계속 묻는 거야? 나 대학 때부터 어머니가 나의 여자친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어. 아이고, 이제 결혼 생각을 해도 괜찮을 때야. 아니,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야. 내 주변 친구들도 그런 결정을 급하게 내린 적이 없어. 아이고, 누가 뭐라고? 그냥 궁금해할 수도 있어?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하지만 천천하게 생각할게. 엄마에게 말하고 결정이 나면 알려줄게. 아들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결혼 생각은 아직 없구나, 멀었구나 생각했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얼마 뒤에는 그의 입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왔어. 엄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응, 들어가 쉬어. 아니야, 나 아니에요. 뭔데 좀 일들여. 저번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결혼할까 싶어. 엄마는 어때? 아이고, 말해, 뭐해. 큰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한다는데 축하해야지.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응,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밌고 차분하고 싹싹해. 아유, 엄마랑도 잘 지낼 것 같고 나랑 지내는 것도 좋겠어. 그러면 되지? 아유, 엄마랑 크게 신경 쓸 일 없어 당연한 일이고 사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엄마가 외롭다고 느껴서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고 싶어 하지만 말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어린 게 엄마가 남자친구를 갖는 걸 옳지 않게 생각해서 말이야. 그래서 왜 말 못했느냐고 할 때 내가 마음 편하게 결혼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어.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리고 언제 남자친구를 소개할 거냐고 물었더니 프러포즈를 먼저 하고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감동을 주고 나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할 때 딸아이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말에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는데 처음 뵌 순간 아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잘 키웠는지 놀랐어. 그런데 화이트하고 윤기 있는 피부만 봐도 부잣집 딸처럼 미모가 넘치는 느낌이 들었어. 저는 그 여배우였습니다. TV 광고에 나온 것처럼 외롭고 아름다움을 뽐내며 홀로 빛을 받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오셔서 환영합니다. 여기 꽃다발 받으세요. 고추 인식을 어떻게 아시죠? 매우 아름다우시네요.
향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올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편안하게 얘기 나누세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얘의 바른 모습과 어른을 대할 줄 아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아들과 잘 맞을까 싶었어요. 저희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살아왔지만 며느리를 보니 엄청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며 깜짝 놀랐어요. 유나 씨가 몇 개국을 다녀오셨나요? 저희 준혁이는 대학 시절 북유럽을 여행했었는데 좋아했어요. 그렇다면 이은하 씨는 유럽을 다 돌아다녀온 것 같네요. 어머님 어릴 때 패키지 여행에 자주 가셨었지만 커서는 몇 번의 자유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특히 런던을 좋아하셔서 영국을 자주 다녀오셨고요. 부럽다. 그러더군요. 그럼 외국어는 뭐 샬라샬라 잘 하시겠네요. 어머, 나도 영어를 잘해. 알지. 그래도 여행을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정도면 잘할 거야.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정도지. 여행 중 매우 어려운 표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어머니는 유럽 어디를 가보셨어요? 아이 나는 준혁이랑 캐나다로 단풍을 구경하다가 여기 가까운 지역이랑 중국 여행을 다녀왔지. 유럽은 아직 가보지 못했어.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꼭 모셔가서 같이 갈 거야. 패키지 여행도 좋고 자유여행도 좋고 오빠랑 같이 가겠어. 말만 들어도 좋네. 마음 써줘서 고마워. 나는 아프리카 초원에 가보는 게 꿈인데. 아프리카도 같이 갈래? 어머님 유나요? 너 약속 다 지킬 수 있어? 이제 우리 엄마가 엄청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럼 나 여행 계획 짜는 걸 좋아해. 며느리는 세계 여행으로 안 가본 데가 없고 아끼며 운동이며 못하는 게 없을 정도였어. 세상에, 준혁이 이놈은 피아노밖에 할 줄 몰라. 그것도 뭐 초등학교 때가 앉아서 지금 기억도 못할 거야. 맞아요. 기어가 안 나. 하나도. 플룻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바이올린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절대음감 기르려면 배우는 게 좋다고 해서 배웠던 거예요.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어머, 윤어 골프도 잘 쳐요. 그래. 운동은 뭐 해봤어요? 여름에는 수상 스키를 조금 타고요. 지금은 중급 정도 돼요. 겨울에는 스키랑 보드 타는데 최근에는 스키장이 안 열고 그래서 자주 못 갔어요. 너무 타고 싶은데 올해는 가보려고요. 골프는 준혁이도 골프를 시작한다더니 이은하 씨 덕분에 시작한 거구나.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치고 골프도 부모님 따라다녔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잘 치셔서 레슨도 아빠한테 받고 그랬어요. 유나 씨한테 잘 배워 넣어도 이 아버님이랑 같이 그라운딩 나가고 하면 좋겠네. 말할 때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예에 바르게 말하는데 솔직히 겁이 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앞이라 긴장하면 말끝을 흐리거나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좋아서인지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차일합시고 데려가 부려먹지는 않을까 싶었어요.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로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왔습니다. 하루는 속으로 하던 제 생각이 며느리 마음에 들렸는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 덕에 잘 살았지 제 힘으로는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부터 엄마 없이 자랐던 소리 듣게 하기 싫다고 과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근데도 전 엄마가 필요했어요. 결혼하면서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무엇 하나 모자란 것 없이 풍족한 환경이 있어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엄마였던 며느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울뚝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지만 앞으로 엄마가 돼줘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손이 꼭 잡아줬지요. 상견례 날 사돈어른도 저도 혼자서 애 키우며 느끼던 애환을 나누며 아들과 딸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희 아들을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사도 어른도 날이라서 곱게 키운다고 살림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벌써 시집을 보낸다며 날처럼 곁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속으로 하던 걱정은 쏙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경우 없이 사위를 대할 분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 후부터 며느리는 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의를 차리며 말하던 결혼 전과는 달리 한층 편안해진 말투와 행동을 보니 진짜 우리 며느리가 엄마란 존재가 필요했다고 느꼈어요. 갑자기 변한 태도에 밉다기보다 오히려 저도 편안해지고 좋았어요. 날이 있다면 같이 꽁냥거리면서 살았겠다 싶었어요. 여보세요. 그래? 우리 아가 어머니 댁에 계시죠? 저 지금 요리 배우러 들러도 돼요? 아휴. 번거롭게 뭘 직접 해먹어 너희 바쁜데 사 먹어도 되잖아. 아니, 그래도 나중에 애기 낳고 엄마 되면 제가 직접 할 줄 알아야죠.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생각이 이쁘네. 알았어, 지금 올 거니? 네, 저 지금 마트인데 곧 출발할게요. 전화 끊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배를 누르는 며느리 손에는 장바구니 가득 반찬 재료가 들어 있었어요. 고기부터 대파, 양파 등 양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각종 요리와 반찬을 직접 하고 싶어 하는데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단단한 콩나물 무침부터 어려운 요리까지 다 해요. 한번 압력밥솥 다루는 것이 무서웠지만 갈비찜은 꼭 압력밥솥에서 해야 한다고 들었더니 꼭 배워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때로는 귀찮은 날도 있었지만 밝고 깨끗한 눈으로 어설픈 손짓으로 오래 걸려도 끝까지 해냈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평생 가정부 이모가 해주던 음식만 먹다가 직접 하려니까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제게 가르친 반찬을 만들다가 직접 차려낸 저녁 식사 테이블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면 항상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게 고급스럽고 좋은 곳도 많이 데려다 주었어요. 호텔 스파, 피부관리, 복부관리, 손톱 예쁘게 꾸미기 등 아들만 가진 엄마는 못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생기니 딸만큼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피부관리나 네일 아트라도 혼자 해도 되는데 한두 푼 아니라서 부끄러운데요. 며느리 덕분에 나란히 앉아 휴식을 즐기며 여자들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빴나 보다 싶어 울컥할 때도 있어요. 늘 함께 가자고 말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요. 주변 친구들에게 누구도 이런 며느리가 없다고 자랑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자랑스런 며느리 덕분에 저는 이제 더 행복해지고 더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바빠서 엄마가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더라며 며느리들이나 잘 다루지 못하고 부러워하더라고 해요.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거리며 겸손해졌죠. 우리 둘 사이는 결혼 전 아들이 기대한 대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사돈 어른이 며느리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5살 어린아이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가 어디를 가든 운전기사를 따라다니며 그 활동을 온전히 보고 받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런 삶에 지치고 답답해했습니다. 아들도 결혼 전부터 이 부분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해왔는데 어쩔 수 없다며 아내에게 어떤 방어막도 되어주지 못한 채 있는 그대로 봐야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그리 즐겼던 거겠지 싶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자정을 넘긴 시간에 며느리가 옷이 찢겨진 채 운전기사와 함께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급하게 일어나 문 쪽으로 나가니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유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저희 집으로 왔다면 저는 그대로 문을 연다고요. 문을 열었더니 어머 유나야, 이 시간에 기사님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오빠가 입은 옷을 좀 꺼내주세요. 급해요. 전 너무 놀라서 눈을 비비며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의심까지 했어요. 꿈을 꾸는 것처럼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입은 옷 한 벌만 달라더니 급한 목소리로 옷을 받아가더니 이 일을 남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며 신중히 부탁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오늘 일은 일단 준혁 오빠에게만 비밀로 해주세요. 절대로 부탁드릴게요. 오빠가 걱정하는 걸 싫어해서요. 네, 알겠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나야? 너는 괜찮아? 네, 저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일단 갔다 올게요. 내일 다시 와서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늦은 시간에 너무 미안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 알겠어. 너도 걱정 말고 잘 정리하고 들어가. 다음 날 며느리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예지감치 저희 집으로 왔어요. 상황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 어젠 늦은 시간에 미안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응, 무슨 일이었던 거야?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인데 그런 것이었어요. 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기사님한테 말 안 하고 나가서 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낮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위험할 만큼 안전하지 않고 늦게까지 다녀오는 것도 아닌데 누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생각은 싫었어요. 우리는 외곽에 있는 카페로 갈 거였기 때문에 친구가 집 앞에 와서 저를 태웠어요. 하지만 집에 없었을 때 아버지께서 기사님을 불러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엄하게 단정 짓는 것이었어요. 아빠께서는 애를 한 마리도 못 지키고 월급을 받아간다면서 빨리 찾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작은 점심을 먹고 차를 마셨기 때문에 일찍 들어왔고, 그리고 기사님이 저를 찾으러 떠나셨나 봐요. 전화를 했더라면 바로 찾아왔을 텐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심술 부려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준혁 씨에게 도착했을 때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야 집에서 쉬다가 아버지가 야근 중이라고 어디냐고 전화를 받은 후 집으로 갔는데 그래서 친정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계신 기사님이 있었어요. 오마이갓, 제 얼굴을 확인한 후 아버지가 더 화를 내셨는지 사실 아저씨를 향해 화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셔서 기사님에게 화풀이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먹을 휘둘러 제가 아저씨를 끌고 나왔어요. 이야기는 정말 영화처럼 다쳤나? 아니, 어제야 뭘 할 줄 알았어요. 야근하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오빠가 안부 전하려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나요? 하지만 아버님이 너희 부부가 고생하니 감사하다 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위까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야죠. 다행히도 그럴 수 있었네요. 당신이 수고했어. 그래서 기사님을 데리고 이곳에 온 거죠. 아, 아버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의 아빠이십니다. 집에 들어가는 일이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아내분도 깜짝 놀랄 텐데 난리 올 것 같아서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머니께 왔어요. 친정과 여기까지 멀어서 마지막 밤, 어머니만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요. 아버지가 따라오는 것도 무서우니 편의점에 가서 밴드를 사서 상처에 붙여드리고 옷을 입혀서 보내야겠다 싶어서 어머니 집으로 왔어요. 얘기를 듣니 며느리가 기사님이 알지 못할 곳에 갔다 와서 아버지가 기사님을 찾아와서 신랑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옷이 찢어지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귀한 딸이라지만 이제 가정까지 이루고 사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울타리 안에다가 자식을 잡아두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괜히 저까지 화가 나 씩씩댔죠. 저라도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니 며느리는 자기 아빠를 이해해 달라며 붙잡더라고요. 그래 잘했어. 잘했다. 사람을 그렇게 해서야 원넌 괜찮은 거야? 내 아빠가 절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좀 힘들지만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시니 내가 가서 사도 너른 게 얘기 좀 해야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참으세요. 소용없을 거예요. 벽에 대고 말하시는 기분일 거예요. 그리고 아빠 화만 더 돋구게 될지 몰라요. 그럼 제가 더 힘들어져요. 어머니 눈물을 글썽이며 더 힘들고 싶지 않다고. 친정아버지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하실 분이라면서 저를 말리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를 온종일 올가매는 꼴이 감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며느리를 온실 속 화초로 귀하게만 컸을 거라고 오해한 채가 오히려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얼마 후 칠순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며느리는 생신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도 없이 단둘이요. 그런데 며느리 말이 사돈어른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일 파티로 여행을 가는데 축하를 받고 싶어서 몰래 떠나야 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느끼한 반응에 며느리는 끈질기게 따라와서 최신 기념으로 여행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가 좋아한 곳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어요. 이번에 안 가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제 임신이라도 하면 최소 5년은 해외여행을 못할 텐데 지금이 좋다고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함께 여행 준비를 해서 갔어요.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준비를 했는데 소소한 물건까지 다 챙겨주는 며느리를 보며 놀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자유를 위해 편하게 여행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도 그런 며느리 모습을 보며 자기 아내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보인다고 하여 제게 용돈까지 따로 주었어요. 그래서 나도 또 오해한 것 같아서 그 마음에 감사했고 기특해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7박 8일 동안 일종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큰 여행 가방에 이것저것 담았어요. 숙소로 갈 때 며느리랑 할 일이니까 얼굴 팩도 다리 팩도 넣었어요. 아들 없이도 여행을 가며 이런 연령의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할 생각에 나도 설레었어요. 아침에 아들을 출근시키고 며느리가 나타날 때 나는 놀라버렸어요. 이번 여행을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던 며느리는 전용 고급 리무진까지 빌려왔어요. 왜 그렇게 큰 차가 있는 거죠? 아들링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난다니 생각보다 많은 점을 경험시켜 주려는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어머, 얼른 오세요. 리무진을 빌렸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죠? 어머, 이런 차를 처음 봐.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좋겠네요. 여기로 오세요. 어머니, 여기서 한번 웃어보세요. 스마일, 처음 보는 차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히히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은 웃음 속에서 즐거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때 기사님과 함께 차 트렁크에 증가방을 신나게 씻던 며느리는 갑자기 자신이 와이파이 연결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씨, 어떡하지요? 와이파이야, 와이파이. 왜 그래, 유나야?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해. 어머니가 말했다. 유나는 급하게 통신사 대리점에 들러 와이파이를 신청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택시를 잡으며 얼굴을 아는 사돈과 기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다. 와이파이 연결을 놓쳤지만 그들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 급히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저기요,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을 태우고 있는 차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하러 가야 돼요. 그 순간 나는 어지러웠어요. 운전기사가 뒤로 쪽지를 던졌어요. 쪽지를 열어보니 내 아들의 필체였어요. 엄마, 빨리 차에서 내려라는 내용이었죠. 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사모님, 지금 내려야 해요. 우리 어머니가 걱정돼서 아들님이 쪽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나도 운전기사도 몰랐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제 며느리가 있습니다. 제발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기사님의 목소리도 우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깝진 않았지만 후회 없도록 천천히 소리쳐보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생겨요. 영화처럼 느껴져서요. 아직도 그때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잊지 못해요. 앞으로 달릴 때에도 그 느낌이 들어요. 천천히 차를 타고 빨강불에 멈추자 막차 문이 열리자 침을 삼키며 내렸죠. 8차로 길에 있었을 때 내리자 발이 헛디뎌 넘어질 뻔했어요. 시멘트에 부딪히는 아픔에 기운을 빼앗기고 일어나 공중전화 찾아 물끄러미 달렸어요. 후면을 보지 않고 뛰었어요. 참전을 노리며 초록불에 따라 건너가니 반대편으로 가야 해서 며느리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 공중전화를 찾고 떠돌았어요. 요즘은 모두가 휴대전화를 쥐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거리를 걷다가 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공원 입구에 공중전화가 보였고 제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안전하다고 말해줬어요. 아들아, 엄마야. 어디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공원 앞이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걱정하지 마. 걔가 뒤따라오는 것 같진 않아. 이리로 와줄래? 엄마. 당장 갈게. 잘 피해 있어? 어디서 나타낼지 몰라. 아들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부득부득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 가자고 제안하고 해외로 나를 버리고 돌아올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화장대 위에 놓인 비행기 티켓을 보았는데 내 것만 편도로 예약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옷을 찾다가 비행기 티켓을 발견했고 내 것만 편도로 예약된 것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 생각되는 것이었어요. 유나에게 왜 나의 티켓이 편도인지 물으니까 다른 티켓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해하고 넘겼지만 계속해서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었지만 유나가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고 찜찜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시 눈을 뜨면서 유나가 테라스로 나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잠옷 한 벌만 입고 있었습니다. 전화 중에 담요를 전달해줄 겸으로 누구와 통화 중인지 확인하려고 테라스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기사님이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내용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어머니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줄 때까지 미소를 짓고 공항에서 어머니의 집으로 이끌어준 뒤에 옷을 갈아입고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하여 수속을 밟을 때는 주위에 잘 붙어 다니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내 외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내리면 뒤따라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지갑과 여권을 먼저 빼앗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들음으로써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았지만 동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도 못한다는 생각에 참으면서 어린 소녀가 성격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래도 참는다. 아가씨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어라. 우리 어머니가 잘 풀리게 도와달라. 아저씨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더니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더라. 아가씨가 엿들을 수 있으니 쪽지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수첩을 찢어서 급한 메시지만 써서 엄마에게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뻗으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기사님도 당황하며 엄마를 어디서 내릴지 몰라서 막막했다. 내일 아는 길을 지나다니던데 어디로 뛰어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저씨가 쪽지를 던지며 엄마를 생각하며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외쳤다. 신호가 멈추면 내리라고 했는데 내리자마자 넘어져서 다쳤다. 지금 참아서 죽겠다. 엄마, 정말 미안해.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하지만 나 지금 갈 곳이 있다. 아들의 상황을 보고 병원에 가야겠지만 지금 가야 할 곳이 있다며 급히 사람이 많은 회사로 향했다. 구한말 본 상대는 깊게 머리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사정이 따라난데 사람을 못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알아보니 사도는 며느리를 지켜준 게 아니라 더들 친 것이었습니다. 늘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는 딸이 불안하게 왕비를 볼 때 동행인을 택했던 것이었죠. 지켜보려는 의도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도로기사를 붙였던 거였죠. 며느리가 기사님에게 온갖 방해를 일으킨 날도 왕비 양키가 아닌 왜 다음 장을 따라왔냐며 적국에 치상이 주름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마치 야생에 던진 것처럼 그리고 있던 새떨것의 실물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잠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회사 일도 소홀하게 했죠. 오랜 병식이었지만 일이 이루어진 후에 떠난 사람을 그 후에 살아야만 하는지 몰라 막막해졌어요. 다른 초등학교 저학년 소녀였죠.
엄마 손이 필요했던 아이였지요. 전혀 아빠에 대한 얘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네이버가 조금 커지면 이모들께 물어보려고 겨우 해 넘겼는데 떨구린 걸 얻었죠. 그러한 그냥 검은 것을 주었답니다. 엄마의 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만 호랑이의 울분이 절어서 참았는지 알 수 있어요. 못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이기적으로 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에 학교 친구들이랑 후라를 겪고 담임 선생님한테 불러가서야 알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삐딱한지 상담도 많이 다녔어요. 학교 일 이후에 제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음을 깨닫고 외국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도 같이 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려고 애썼죠. 그래서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 느끼거나 자기 삶에 성가신 존재가 있다고 느끼면 내리고 부수고 없애야 하는 아주 못된 인간이더라고요. 제 딸이지만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성악설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제 자식 덕분에 한참을 흐느끼며 말씀하시던 사도 어른을 아들과 함께 위로해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사도는 합심해서 며느리를 법정에 세웠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악독한 일이 부모로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며느리는 모든 게 오해라면서 울부짖었지만 기사에게 제 돈을 전부 뺏고 인적 드문 곳에 버리라고 지시한 통화 내용이 증거로 나오면서 형을 받게 되었어요. 기사님을 괴롭혀온 것도 그쪽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형법에 맞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형을 선고받은 날 저는 법정을 나와 호탕하게 웃더니 2번 살았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많이 웃고 더 행복하게 살면 며느리가 저에게 비참한 최후를 줄 생각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2번 살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이야기하고 밝게 웃었어요. 현재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소송 중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결과이지만 나라일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점을 미안해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끔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올 때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감사하게 보내는 이유는 분명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통해 오늘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도 어려운 날이 있을 때 지금 2번째 삶을 산다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이 순간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함께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